이쪽이 살짝 패이면서 시술발이 점점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끊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 올라가면서 앞볼 쪽에 볼륨이 뽕 하고 좀 생기더라고요. 정말 항산화 효과에 좋다고 유명한 것들은 다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떤 피부과 시술을 받는지 엄청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댓글들을 보아하니 도대체 어떤 시술을 받길래 이렇게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거냐,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갑자기 탱탱해지면서 특히 앞볼 쪽에 볼륨이 생겨난 거냐, 제발 알려줘라, 전부 다 따라서 받고 싶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 정말로 이런 부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술을 최근에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 2년 정도 탄력 레이저를 한두 달에 한 번씩 꼭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뭐가 좀 핫하다 싶으면 바로 그날로 병원을 알아볼 만큼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받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술을 자주 받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고 특히 이쪽이 살짝 패이면서 시술발이 점점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샵 원장님의 조언을 듣고 최근에 탄력 시술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끊게 됩니다. 그럼 탄력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홈케어로 겁나 빡세게 하고 있어요. 일단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사 마사지 그거 매일 아침마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1, 2주에 한 번씩 울사라, 리프테라, 슈링크 이런 하이프 지속 초음파 시술들을 모방한 가정용 기기가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걸로 관리를 꼭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얘가 피부과 장미보다 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도 거의 없고요. 처진 것들이 좀 올라가는 리프팅 효과를 저는 진짜 많이 보고 있어서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프트팩 요즘 올리브영에 엄청 많이 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 내서 적어도 1시간은 꼭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얼굴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쫙 올라가면서 앞볼 쪽에 볼륨이 뽕 하고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탄력 시술을 다 끄는 대신 이렇게 홈케어로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하면 라둥이들이 절대 안 믿으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시술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요. 집에서 홈케어로만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 제 피부가 탱탱해진 비결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탄력 시술들을 당분간 다 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신 샵 원장님을 모시고 영상을 먼저 찍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영상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가 무슨 여우같이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다고 분명 생각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여러분들 몰래 무슨 비싼 피부과 시술들 엄청 유명한 피부과를 몰래 알아봐서 받으면서 피부가 뭐 좋아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피부과 시술의 도움을 1도 안 받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피부과 시술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당장의 효과가 딱 하고 생기는 좀 강도 높은 시술들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무조건 피부 건강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피부에 안전하고 다운타임이 많이 없는 좀 약한 시술들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력 시술을 끊으면서부터 스킨 부스터를 대신 많이 맞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킨 부스터의 가장 큰 단점이 뭐 한 거 맞아? 싶을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효과가 나도 진짜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맞을 때마다 돈 아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누적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피부과들을 다닐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병원에 상담 실장님들 얼굴이 많이 부자연스러우신 거예요. 진짜 심한 데는 왜 그 랄랄님이랑 이수진님이 피부과 실장님 흉내내는 영상들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그 정도로 얼굴이 빵빵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무래도 시술을 많이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바로 직장이니까 뭐 점심시간 이럴 때 받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게 자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인지 피부가 좀 많이 붉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피부과라는 공간 특성상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많이 맞고 고객들도 다 시술을 받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좀 인위적이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요? 집단적 착시랄까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들 갈 때마다 속으로 너무 과도한 시술과 특히 필러는 맞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당장 효과가 확 보이지는 않더라도 안전하고 좀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시술들 위주로 받아서 얼굴이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줏대 없이 그냥 어떤 유튜버나 연예인이 좋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서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제 피부에서 광이 나는 비결이 또 피부과 시술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큰 비결은 첫 번째, 물크림 같은 그런 뭐 화잘먹템들이랑 이 조명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화잘먹템들을 겹겹이 잘 발라주면 피부에 엄청 매끈한 수분막이 쫙 입혀지잖아요. 그 피부가 딱 빛을 받았을 때 거울처럼 매끈한 막이 있으니까 난반사가 줄고 정반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받으면 정말 유리알 같은 그런 광이 엄청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피부가 딱 빛을 받았을 때 고루 다 반사될 수 있도록 피부결이 매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20년 넘게 여드름을 앓아왔기 때문에 모공이 정말 심했고요. 페인 흉터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공과 흉터들을 없애는데 좋게 몇천만 원을 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흉터 모공 관련 시술들이 피부에 물광을 직접적으로 피부에 빡 심어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피부결이 매끈해지면서 광이 날 수 있게 고른 그런 캔버스를 만들어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시술을 바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피부가 촉촉해야 피부에 수분감이 차면서 투명하고 맑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피부가 물에 불면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거칠해지겠죠. 그래서 기초를 막 치덕치덕 바르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렇게 해봤자 피부에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저 같은 여드름 피부는 기초를 너무 많이 바르면 여드름이 또 엄청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킨 부스터로 히알루론산 같은 천연 보습 인자를 피부에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이것 때문에 제 피부가 무슨 물광 주사를 맞아서 저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킨 부스터가 아무리 피부에 좋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손주사로 많이 맞잖아요. 그 손주사로 인한 피부 자극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그 주사 바늘로 피부를 뚫는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감성 피부는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손주사 때문에 피부가 붓고 붉어지고 트러블도 올라오면서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민감한 피부는 아무리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아도 자주 맞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 손주사로 인한 피부 자극 때문에 자주 맞다가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서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맞아야 2달에 한 번? 대부분은 3달에 한 번 정도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킨 부스터 맞고 물광 효과가 나는 건 정말 일주일도 안 가요. 진짜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킨 부스터들을 저는 이 물광 효과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피부에 저속 노화랄까요? 좀 꾸준히 맞으면 피부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재생력도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특히 모공 관련 시술들을 받을 때 피부를 빨리 재생시키려고 같이 자주 맞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여드름 민감 피부는 피부에 수분을 도대체 어떻게 많이 채울 수 있는 거냐? 어려운 길이지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이 노화될수록 피부가 점점 이 수분을 잡아드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단, 운동, 영양제 이런 것들로 몸이 최대한 안 늙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식품 최대한 덜 먹고 유산소, 근력 운동 꾸준히 해주고, 그리고 저는 온갖 가지 몸에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겨 먹거든요. 제가 마켓하는 슈퍼 레티놀, 슈퍼 시카, 슈퍼 콜라겐을 당연하고요. 레스베라테롤, 커큐민, 요즘 핫한 NMN, 올리브오일, 레몬수 등등 정말 항산화 효과에 좋다고 유명한 것들은 다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피부에 수분뿐만 아니라 콜라겐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체내 콜라겐이 줄어드는 이유도 노화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체내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어렸을 때 그 탱글탱글함이 얼굴이고 몸이고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콜라겐이 빵빵할수록 피부 탄력이 좋아지면서 피부가 좀 탱글탱글해지고 몸도 얼굴도 탄력이 좋아 보이겠죠? 왜냐면 피부 진피층의 70% 이상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이 줄거나 무너지면 진피가 꺼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처진도 생기고 모공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이 재밌는 게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이 안에 콕콕콕
박혀 있어서 같이 한 구조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콜라겐이 충분해야 이 진피가 수분을 머금으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정말 미친 듯이 먹는 겁니다. 단백질이랑 촉촉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맨날 먹는 슈퍼콜라겐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AP 콜라겐 효소 분해 펩타이드라는 성분의 제일 큰 역할이 콜라겐 합성 시그널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발생할 때 콜라겐이 막 활발하게 만들어지려면 콜라겐의 재료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충분히 있어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 이 콜라겐 효과들을 제대로 보려면 맨날 떡볶이, 빵, 밥에 그냥 김치랑 김 싸먹고 이렇게 먹으면 식단에 단백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 콜라겐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체중에 1.5를 곱한 단백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채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콜라겐이랑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피부에 좋다고 하는 것들 뭐 다 챙겨 먹어도 정작 콜라겐의 재료인 단백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 영양제, 스킨케어, 그리고 피부과 시술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해서 피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았던 제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들 몰래 뭐 피부과 시술을 막 받으면서 피부가 좋아진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피부과 시술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어떤 시술을 얼마큼 주기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다만 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얼른 다음 피부과 시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